국도 한가운데 넘어진 리어카 옆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할머니, 죽었다고 들었던 아내 순이었습니다. 해진 잠바를 입고 폐지를 줍고 있던 순이, 그 옆에 6살짜리 손녀가 있었습니다. 67 노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30년 동안 묘지 앞에서 소주를 따르며 부르던 순이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에게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힘이 됩니다. 박종수는 경기도 외곽의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2년째, 이제는 시골 텃밭이나 돌보며 사는 노인이었어요. 그날은 읍내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혈압약이 든 약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종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혼자 사는 지 오래되니까 라디오 소리라도 있어야 적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순이를 잃은 뒤로 벌써 30해가 흘렀어요.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종수도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기익. 안전벨트가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뭐야, 왜 이래? 종수가 투덜거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도로 한가운데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골판지 상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리어카 옆에는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해진 잠바를 입고 고무장갑을 낀 채 골판지를 다시 모으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한숨을 쉬며 차에서 내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가까이 다가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종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주름진 얼굴, 햇볕에 그을린 피부,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종수가 사랑했던 여자의 눈빛. 순이. 종수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할머니가, 저기 폐지 리어카 옆에 앉아 있는 저 할머니가 자기 아내일 리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30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장례식도 치렀고 묘도 만들었습니다. 매년 기일마다 제사도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여자가 순이를 너무나 닮았어요. 종수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종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종수 씨?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 종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꿈에서도 듣던 그 목소리였어요.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종수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순이, 당신이 정말 당신이야?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쭈글쭈글한 볼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종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갔을 때 순이 등에 업힌 아이를 발견했어요.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잠이 든 건지 고개를 떨군 채 순이 등에 매달려 있었어요. 옷은 남루했고 볼은 홀쭉했습니다. 종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죽었다고 들었던 아내가 살아있었고 그것도 폐지를 주우며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종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67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는 남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종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순이는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처리됐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종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순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깨가 너무 가늘었어요. 뼈만 앙상했습니다. 종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눈을 떴어요. 할매 배고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종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한적한 국도였고 근처에 마땅한 가게도 없었습니다. 종수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차에 타요. 아이부터 따뜻한 데 데려가야 해. 순이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종수는 리어카를 도로 옆으로 밀어놓고 순이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순이 등에 매달려 있었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종수는 순이를 바라봤어요. 손은 거칠고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종수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37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종수는 읍내 식당 앞에 차를 세웠어요. 먼저 밥부터 먹여야지. 식당에 들어가 설렁탕 2그릇과 공깃밥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순이 무릎에서 내려왔어요.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할매, 이거 다 먹어도 돼? 아이가 설렁탕을 보며 물었어요. 그래, 수진아. 많이 먹어. 순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종수는 수진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되뇌었어요. 아이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종수도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순이는 아이 먹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한 숟가락도 안 뜨면서요. 당신도 먹어요. 종수가 말했어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이가 먹는 거 보면 배가 불러요. 그 말에 종수는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어요. 밥을 먹고 종수는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야? 순이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영호 아이예요. 영호? 종수의 눈이 커졌어요. 영호라니, 그게 무슨 순이가 종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종수 씨, 내가 쫓겨났을 때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종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아들이었어요. 영호라고 이름 지었어요. 종수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30해 전에 당신 뱃속에 내 아이가 있었다고?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나왔어요. 봉천동 쪽방에서. 종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넋이 나갔던 그날. 그런데 그때 순이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있었어요. 영호는 지금 어디 있어? 종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3년 전에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서 순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종수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었어요.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그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한꺼번에 알게 됐습니다. 영호가 남기고 간 게 이 아이예요. 순이가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영호 마누라는 애 낳자마자 도망갔고 영호 혼자 키우다가 순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우고 있어요. 이 아이밖에 없어요. 수진이는 설렁탕 국물을 후후 불며 먹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맑은 눈이었습니다. 종수는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코가, 이마가 어딘지 모르게 자기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부터 가자. 종수가 일어섰어요.
순이의 손목이 너무 가늘었습니다. 뼈마디가 다 보였어요. 읍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순이를 진찰했어요. 종수는 대기실에서 수진이와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종수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누구야? 종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내 할매 아는 사람이야. 할매 친구. 그래. 친구.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어떻습니까? 영양실조가 심합니다. 빈혈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나빠요.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종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도 한번 봐주세요. 아이도요? 네. 저 아이도 좀 봐주십시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도 진찰을 받았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종수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대체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 순이와 수진이는 입원했습니다. 종수는 병실을 지켰어요. 순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작은 침대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종수는 순이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많아졌어요.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모습은 37년 전 신혼 때와 똑같았어요. 순이야,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종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순이가 눈을 떴습니다. 순이는 종수를 보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인 줄 알았어요. 꿈 아니야. 나야, 종수야. 수진이는 자고 있어. 걱정 마. 종수가 물컵을 순이 입에 가져다 댔어요. 순이가 조금 마셨습니다. 종수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안 해도 돼. 몸부터 낫고.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해요. 순이가 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30년 전 일 다 말할게요. 순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종수는 순이의 손을 꼭 잡고 들었어요. 종수와 순이가 처음 만난 건 37년 전이었습니다. 종수 나이 30, 순이 나이 27이었어요. 종수네 형 종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종수는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현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어요. 매일 점심을 먹으러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된장찌개요? 순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사장님은 무슨, 그냥 종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종수 씨, 순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종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순이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하고 마음이 따뜻한 여자였어요. 밥을 먹다가 흘리면 냅킨을 건네주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종수의 마음을 녹였어요. 순이 씨, 나하고 영화 한 편 볼래요? 종수가 용기를 냈습니다. 순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종수는 순이와 함께 있으면 편했어요. 세상에 단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종순의 집안은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종순의 큰형 종대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설회사를 키워서 제법 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형수 역시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이는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도 일찍 여인 가난한 처녀였어요. 형님네한테 순이를 소개하던 날을 종수는 잊을 수 없습니다. 형수가 겉으로는 웃었어요. 아이고 예쁘네.
우리 시동생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큰형 종대도 말이 없었어요. 밥상 앞에서 순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이는 최선을 다했어요. 공손하게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가 말했습니다. 종수 씨, 형님네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종수는 순이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실 거야. 하지만 종수도 불안했습니다. 형수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며칠 뒤 큰형 종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종수야, 사무실로 좀 와라. 사무실에 가니까 형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형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 처자 말이다. 종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형님. 알아봤는데 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더구나. 종수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형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우리 집안하고 안 맞아. 헤어져라. 형님, 저는 순이를 사랑합니다.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형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사랑? 그런 거 가지고 밥이 나오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순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 회사에서 나가. 형의 말에 종수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러겠습니다. 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동생이 정말로 회사를 포기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정말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다 버리겠다는 거냐? 순이는 그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내 고집이 그 정도라면 할 수 없지. 결혼해라. 종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결혼하고 나서도 회사 일은 해야 해. 현장 소장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상관없었어요. 순이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형님네 뜻으로 가족들만 모인 작은 예식이었어요. 순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순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행복하게 해줄게. 종수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순이도 웃었어요. 저도요, 종수 씨.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알고 있었어요. 형님네가 자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걸. 결혼 후 두 사람은 형님네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형수가 수시로 찾아왔어요. 아이고, 이 집이 이 모양이야? 살림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순이는 참았습니다. 종수를 사랑했고 종수와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종수는 회사 일로 바빴어요. 새벽에 현장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혼자 집을 지키며 형수의 잔소리를 견뎠어요. 종수한테는 말하지 말자. 힘들어할까봐. 순이는 그렇게 속으로 삼켰습니다. 결혼한 지 6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순이는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어요. 혹시나 싶어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2줄이 나타났어요.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기가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종수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종수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종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 순간 종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형이었어요. 종수야, 내일 당장 강원도 현장에 가야 해. 한 달은 붙어 있어야 할 거야. 종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이 미안해. 급하게 강원도 현장에 가게 됐어. 한 달이나요? 그렇게 될 것 같아.
순이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할 말은 뭐였어? 종수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돌아오면 그때 말하자. 한 달만 기다리면 돼.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간 순이가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종수가 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금방 올게. 종수의 등을 바라보며 순이는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한 달 후엔 새 식구가 되는 거야, 종수 씨. 종수가 떠난 뒤 순이의 하루하루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형수가 거의 매일 찾아왔어요. 시동생 출장 간 틈에 놀고 있네.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순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덧이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형수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무슨, 괜히 돈만 쓰고, 옛날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나았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수가 외출한 틈을 타서 몰래 읍내 산부인과에 갔어요.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8주입니다. 순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이요? 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산모 상태가 좋지 않네요.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보호자분과 함께 다시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종수 씨가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수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병원 갔지? 다 알아. 형수가 순이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임신했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종수 씨 아이예요. 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순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우리 집안 핏줄을 낳으면 안 돼. 형수가 초음파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순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 조각을 주우려 했지만 형수가 팔을 잡아 끌었어요. 내 말 잘 들어. 그 애 낳을 생각하지도 마. 순이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절대 포기 못해요. 그래. 그러면 알아서 해. 형수는 순이를 밀치고 나가버렸어요.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초음파 사진 조각을 모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수 씨, 빨리 돌아와 주세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아가야, 엄마가 지킬게. 꼭. 종수가 떠난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형수가 순이를 거실로 불렀어요. 옆에는 큰형 종대도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봉투 안에는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이 돈 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나가라. 큰형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는 종수 씨 아내예요. 서류상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아니야. 형수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있으면 안 돼.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종수 씨한테 연락하게만 해주세요. 제발이요. 종수한테? 그놈이 돌아오면 더 복잡해져. 큰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말을 끝맺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이었어요. 그날 밤 순이는 종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순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종수가 돌아올 때까지 견디기로 했어요. 하지만 형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형수가 남자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짐 싸. 싫어요. 안 나가요. 남자들이 순이의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순이가 소리쳤어요. 안 나갈 거면 쫓아내는 수밖에. 형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막으려 했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힘이 없었어요. 제발 종수 씨가 돌아올 때까지만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순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루도 안 돼. 형수는 단호했어요. 남자들이 순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현관까지 끌려 나왔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가방 하나가 순이 앞에 던져졌어요. 쿵. 대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어요. 형님,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었어요. 지갑도 카드도 모두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그날 밤 순이는 공원 벤치에서 잤어요. 11월이었습니다. 바람이 칼같이 불었어요. 다음 날 순이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남편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부싸움은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싸움이 아니에요. 쫓겨난 거예요.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통에서 빈병을 주웠어요. 이걸 팔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지. 그렇게 순이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를 구해서 골판지와 빈병을 모았어요. 손은 갈라지고 옷은 남루해졌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사람들은 순이를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멈출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뱃속 아이를 위해서. 종수 씨, 언젠가는 나를 찾아주겠지? 순이는 그 희망 하나로 버텼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봉천동 쪽방을 얻어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였습니다. 영호야. 내 이름은 영호야. 순이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한편 강원도 현장에 있던 종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한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했어요. 순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연락이 안 되지? 불안했지만 바쁜 현장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어요. 종수가 집에 돌아온 건 한 달 보름 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이를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종수는 형님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형님, 순이가 집에 없어요. 어디 간 거예요? 큰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종수야, 앉아라. 종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순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앉으라니까.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수가 의자에 앉았어요.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가 사고를 당했다. 종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현장에 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 형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당장 가봐야 종수가 일어서려 하자 형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종수야.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이가 죽었다. 종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장례는 이미 치렀어. 내가 돌아오길 기다릴 수 없었다. 종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죠. 형님, 장난치시는 거죠? 아니야. 형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망 진단서야.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김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 교통사고. 종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안 돼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순이야. 형이 종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했어요? 종수가 소리쳤습니다. 연락했어. 하지만 내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형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종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빠서 개인 전화를 확인할 시간이 없었던 게 기억났어요. 그래서 몰랐던 거구나. 종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순이야,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며칠 뒤 종수는 순이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비석에 김순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종수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야, 나야. 종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내가 옆에 없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힘들다고, 아프다고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당신 없이. 묘지에서 돌아온 종수는 폐인이 됐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방에 틀어박혀 순이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년, 2년, 5년, 10년 종수는 순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매년 기일마다 묘를 찾아갔어요. 재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마누라는 순이뿐이야. 죽어도 그래. 형수가 가끔 선을 보라고 했지만 종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회사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웃지 않았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매달 순이 묘에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순이야, 오늘 현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당신이 있었으면 위로해줬을 텐데. 사진 속 순이는 웃고 있었어요. 종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30년이 지났지만 슬픔은 여전했어요. 그 어떤 것도 순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종수는 그렇게 혼자 늙어갔어요. 은퇴하고 시골에 작은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 종수에게 운명은 30해 만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읍내 병원에 가려고 국도를 달리던 그날, 넘어진 리어카 옆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다시 만났어요. 살아서. 하지만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순이의 이야기를 들은 종수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형님네 집으로 향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네 집에 도착했어요. 마당에서 형수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 도련님 웬일이에요? 형님 계세요? 종수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실에 큰형 종대가 앉아 있었어요. 종수야, 앉아라.
형님, 30년 전에 순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종수는 앉지 않았습니다. 큰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다 알고 있습니다. 순이를 만났어요. 큰형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이가 살아있다고? 네, 살아있어요. 3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면서요.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한 걸 알면서 내쫓으셨죠. 그리고 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셨고, 큰형은 입을 다물었어요. 형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년이 아직도 살아있어? 종수는 형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형수님, 제 아내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30년 전에 형수님이 사람 둘을 데려와서 순이를 끌어냈죠? 종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임신한 여자를 겨울에 맨발로 내쫓았어요. 형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큰형이 입을 열었어요. 종수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저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순이가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어요. 큰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아들이 3년 전에 공사장에서 죽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도 한 번 못 봤어요. 종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도 몰랐고 죽은 것도 몰랐어요. 형님 때문에. 큰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님이 빼앗은 게 뭔지 아세요? 종수가 물었습니다. 30년이에요. 제 아내와 보낼 수 있었던 30년. 아들을 안아볼 수 있었던 시간. 다 빼앗긴 거예요. 큰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종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형님을 형님으로 부르기 어렵습니다. 종수가 돌아섰어요. 종수야. 큰형이 불렀지만 종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돌아와 순이의 병실 문을 열었어요. 순이는 수진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토끼야. 토끼. 수진이가 따라했어요. 할매, 토끼 귀가 왜 이렇게 길어? 그건 말이다. 멀리 있는 소리도 잘 들으려고 그런 거야. 종수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순이가 종수를 발견했습니다. 종수 씨 왔어요? 종수가 다가가 앉았어요. 수진이가 종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또 왔네. 그래, 또 왔다. 종수가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순이, 잠깐 얘기 좀 할까? 응. 무슨 일인데? 수진아, 간호사 선생님한테 가서 우유 받아올래? 수진이가 씩씩하게 나갔습니다. 병실에 둘만 남았어요. 종수는 순이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네 집에 갔다 왔어.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 들었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 안 해도 됐는데. 아니야. 알아야 했어. 종수가 순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임신한 거 알면서도 그렇게 내쫓았다니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야. 종수가 순이를 마주봤어요. 당신이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우고 폐지 주우며 30년을 산 게 지나간 일이 아니야.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어. 내가 더 빨리 돌아왔어야 했어. 순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종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종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형님 말만 듣고 현장에 가지 않았으면, 전화를 제대로 받았으면, 당신을 찾으러 갔으면 종수 씨,
순이가 종수의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종수는 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게. 절대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이 그 포옹 속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순이와 수진이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종수가 말했어요. 순이, 우리 집으로 가자. 집이요? 내가 사는데. 시골이지만 방은 2개야. 텃밭도 있고.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패 끼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내 마누라야. 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이 지났어도 그건 안 변했어.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종수 씨 수진이도 데려가. 우리 손녀잖아.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못 봐준 아들 대신 이 아이는 내가 지킬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종수는 차에 순이와 수진이를 태웠습니다. 시골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종수가 며칠째 청소하고 정리해둔 티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와, 여기 넓다. 수진아, 저기 봐. 감나무가 있어. 종수가 가리켰습니다. 감 따도 돼? 그래. 내년에 감나면 할아버지가 따줄게.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종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를 재운 뒤였어요. 종수와 순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종수 씨, 응, 영호 얘기해 줄게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영호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는 못했지만 손재주가 있었어요. 목수일을 배웠어요.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종수 씨 닮아서 뭐든 뚝딱 만들었어요. 어릴 때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다고. 언젠가 꼭 데리러 올 거라고. 종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영호가 커서도 아빠를 기다렸어요. 순이야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엄마 용돈도 주고 수진이 분유도 사왔어요. 순이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철근이 무너졌대요. 종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있었으면 있었어도 막지 못했을 거예요. 사고는 사고니까. 순이가 종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다만 순이가 말했어요. 영호가 아빠 얼굴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것만 한이에요. 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흐려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영호야, 아빠다. 종수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아빠가 못나서 미안하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감나무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순이가 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요. 영호도 아빠가 우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안 울게. 코를 훌쩍이면서도 억지로 웃어봤습니다. 대신 수진이는 내가 꼭 지킬게. 영호 대신. 순이가 종수의 어깨에 기댔어요. 고마워요, 종수 씨. 다음 날부터 종수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37년 전 순이가 식당에서 끓여주던 그 맛을 흉내 내려 했지만 솜씨가 영 아니었습니다. 종수 씨, 제가 할게요. 순이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아니야. 당신은 쉬어. 30년 동안 혼자 해왔는데 뭘 쉬어요. 순이가 웃으며 국자를 가져갔습니다. 순이가 끓인 된장찌개는 역시 달랐어요.
종수가 한 숟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 할매. 나도.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세 사람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종수가 수진이에게 반찬을 집어줬어요. 수진아, 시금치도 먹어야지. 시금치 싫어.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힘이 세지는 거 알지? 뽀빠이. 그게 뭐야? 그것도 몰라. 할아버지가 나중에 보여줄게. 순이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이렇게 눈물 날 만큼 행복할 줄 몰랐어요. 며칠 뒤 종수는 수진이와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공을 굴려주면 수진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수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종수는 멈칫했어요. 뭐라고 했어? 할아버지, 공 던져. 수진이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종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 뻔했어요. 67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던져줄게. 종수가 코를 훌쩍이며 공을 던졌어요. 수진이가 공을 잡으려다 넘어졌습니다. 괜찮아? 종수가 재빨리 달려갔어요. 수진이는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안 아파. 우리 수진이 씩씩하네. 순이가 마루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닮아서 그래요. 종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보지 못한 아들의 모습이 이 아이에게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종수는 읍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낯익은 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큰형이 내렸어요. 종수야. 종수는 멈춰섰습니다. 형님, 얘기 좀 하자. 큰형이 다가왔어요. 종수는 장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큰형의 얼굴이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 큰형이 말했어요. 무슨 말이요? 종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큰형이 고개를 숙였어요. 72세의 노인이 동생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한 짓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다.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이한테도 너한테도 너무 못됐다.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도 잘못한 거 안다. 우리 둘 다 벌 받아야 마땅해. 벌은 이미 받고 계신 거 아닙니까? 종수가 말했어요. 30년 동안 그 거짓말 안고 사신 거잖아요. 큰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종수야, 한 가지만 부탁하마. 뭔데요? 손주 아니 수진이라고 했나? 한 번만 보게 해주라. 종수는 놀랐어요. 큰형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영호를 내가 한 번도 못 봤다. 조카가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봤어. 큰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진이라도 한 번 보고 싶다. 종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어요. 72세의 형이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종수가 말했어요. 저한테 말할 게 아닙니다. 순이한테 하세요. 큰형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이한테? 네. 순이가 허락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수는 돌아섰어요.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형님, 나중에 오시려면 전화 먼저 하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종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순이가 수진이와 감자를 깎고 있었어요. 종수 씨 왔어요? 응.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이 다녀갔어. 순이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못했다고. 수진이 보고 싶다고. 순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감자를 깎던 손이 떨렸어요. 순이야, 어떻게 하고 싶어? 당신 마음대로 해. 종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감자를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30년 동안 원망 많이 했어요. 그렇겠지. 겨울에 쪽방에서 혼자 애 낳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원망이 하늘을 찔렀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늙었잖아요. 순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원망만 하고 살기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종수는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용서하겠다는 거야? 용서라기보다 순이가 말했어요. 수진이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있으면 좋잖아요. 영우한테 못 해준 거 수진이한테라도 해주면 순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종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순이가 종수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일주일 뒤 종수는 형님에게 전화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인데? 수진이 보시려면 오세요. 전화기 너머로 큰형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순이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큰형은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다. 그렇게 하마. 토요일 오후 큰형과 형수가 찾아왔습니다. 형수의 손에는 큰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거실에 순이가 수진이와 앉아 있었습니다. 큰형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형수도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순이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큰형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72세의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순이야, 미안하다. 형수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임신한 너를 그렇게 내쫓고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형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큰형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가 큰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인사드려. 큰할아버지야. 순이가 말했어요. 큰할아버지?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형이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형수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새 옷이랑 과자가 가득했어요. 수진아, 이거 할머니가 사온 거야. 수진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와, 과자.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5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큰형이 떠나기 전에 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종수야, 내가 깨달았어. 뭐요?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 돈도 체면도 다 소용없는 거였어. 큰형이 종수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빼앗은 30년 갚을 순 없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잘 살아라.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도 자주 오세요. 수진이가 좋아하니까. 큰형의 차가 떠나고 순이가 말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래. 네. 수진이한테도 가족이 많으면 좋으니까. 순이가 종수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를 재운 뒤였어요. 종수와 순이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이었어요. 우리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순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인생이요. 우리 나이에 그런 소리 마. 종수가 순이 손을 꽉 쥐었어요. 하루라도 더 같이 살아야지. 30년치를 만회해야 하니까. 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만회하려면 한참 모자라겠네. 그러니까 하루도 허투루 보내면 안 돼. 종수도 웃었어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방 안에서 수진이의 새근새근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수는 순이를 꼭 안았어요. 순이야. 응. 고마워. 뭐가? 살아있어줘서. 순이가 종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종수씨. 뭐가? 찾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67세의 남자와 64세의 여자. 잃어버린 3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은 하늘에서 별이 됐어요. 하지만 남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내일이 있었어요. 감나무에 새순이 나고 수진이가 학교에 갈 날이 오고 또 한 번의 봄이 올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종수는 순이의 손을 잡고 별을 바라봤어요. 영호야, 아빠 엄마 잘 살고 있다. 수진이도 잘 크고 있어.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내일이요.